햇살이 스며든 아침, 오래된 집안엔 한 여자의 숨죽인 시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녹음기 속에서 잊힌 이름 하나가 그녀의 세상을 흔들었죠. 그 이름을 따라가던 어느 날 숨겨진 진실과 오래된 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은 눈물이 아닌 마음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비집고 들어왔다. 순자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봤다. 며칠 전 명절이 끝나자마자 아들 부부가 집을 팔아버린다는 말을 꺼냈던 날. 이후로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조용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분가해야죠. 너무 좁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여전히 귓가에 남았다. 그때 순자는 대꾸하지 못했다. 아들의 시선이 어딘가 미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언젠가 꼭 들어보라던 말만 남기고 그는 떠났다. 순자는 버튼을 눌렀다가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문을 열자 지연이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거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아버님 물건 같아요.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녹음 테이프 몇 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미안한 기색은 없었다. 그래, 고맙다. 짧은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녹음기의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였다. 순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이제 들어도 될까? 공기 속엔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순자는 녹음기를 들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버튼이 눌렸다. 지연이에게 전해줘라. 진실은 꼭 말해줘야 한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숨을 멈췄다. 지연, 그 며느리 이름이 분명했다. 뭐지 당신이 왜 그의 이름을? 순자는 녹음기를 다시 멈췄다. 목소리는 분명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 속의 단어들이 이상했다. 지연에게 진실을 전해줘라. 그 말은 무겁게 방 안에 내려앉았다. 순자는 거실로 걸어나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명절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지연이 우리도 이제 따로 살아야죠라며 서류 봉투를 내밀던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순자는 그 침묵이 결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문틈으로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아직도 녹음기 들으세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근데 내 아버지가 며느리 이름을 남겼더라. 민수의 눈이 커졌다. 지연 이름을요? 그래, 너도 모르는 일 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 지켰어요. 무슨 부탁인데? 그건 제가 말할 게 아니라 지연이가 직접 말해야 해요. 순자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 그럼 지연이한테 물어볼게. 엄마, 제발 그 녹음기 다시 듣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들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나갔다. 순자는 다시 녹음기를 쥐었다. 때가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녹음기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순자의 손이 멈췄다. 이건 누구의 울음이지?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문턱에 쌓여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 집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구나. 밤이 깊었다. 순자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프 속에는 남편의 낮은 숨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지연이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아이는 내 죄를 알고 있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지연이, 며느리, 그리고 죄. 그 단어들이 낯설게 엮였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그 집 팔지 말 걸 그랬어요. 그 방 안에 아직 아버님 물건이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내 시아버지가 내 이름을 남기고 갔더구나.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 그 녹음기 끝까지 들으셨나요? 아직 다는 못 들었다. 그럼 내일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내가 올 때까지 난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진실은 지연이의 입으로 나와야 한다. 순자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 아이가 감춘 게 뭘까? 왜 나한테서 숨겼을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는 듯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그리 무거운 거야? 그 순간 녹음기의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순자가 놀라 손을 뻗자 버튼이 스스로 눌린 듯 소리가 났다. 민수는 모른다. 지연이와 나는 약속을 했다. 순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다음 날 오전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지연은 전보다 한결 수척해 보였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지연이, 그날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내가 끝까지 숨기려는 이유를 알고 있다. 순자는 숨을 삼켰다. 이게 무슨 뜻이니? 너랑 내 시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그날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부탁하셨어요. 민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무슨 부탁이었는데? 집문서를 저한테 잠깐 맡기셨어요. 그걸로 병원비를 해결하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오해를 만들었어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걸 말 안 했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순자가 알면 상처받을 거다. 그래서 그냥 숨겼어요. 순자는 봉투를 꼭 쥐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원망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단 말이네. 지연이 눈물을 훔쳤다. 저도 죄송했어요. 그 집 팔자는 말도 사실은 어머님이 더 힘들어 보이셔서 저 나름대로의 배려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랬구나. 잠시 후 녹음기를 틀었다.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지연이 순자에게 모든 걸 말해줘라. 그래야 내가 편히 갈 수 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제야 알겠네. 당신이 왜 그의 이름을 남겼는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 집 다시 사드릴게요. 그게 아버님 뜻이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 집은 이제 됐다. 가족이 다시 함께면 그걸로 충분하지.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다. 지연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마주보게 했다. 이제는 다 말해야겠지.
내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남겼는지 지연아가 다 들려줬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가 모르게 병원비 때문에 집문서를 잠깐 지연이한테 맡겼던 거야. 그걸 내가 팔자고 한 줄로만 알았지.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순자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후회를 느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내 아버지도 내 아내도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구나.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죄스러웠어요. 어머님을 속인 것 같아서. 이제 됐다. 내 아버지도 편히 쉴 거다. 민수가 녹음기를 다시 눌렀다. 이번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순자야, 이 집이 사라져도 괜찮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그게 집이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녹음 속 목소리가 따뜻하게 귓가에 남았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네.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이었지.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이 녹음 지워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남겨두자. 이건 우리 세 사람의 약속이니까. 녹음기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래된 사랑이 다시 숨을 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깜빡였다. 며칠 후, 순자는 아침 일찍 시장을 다녀왔다. 채소와 생선을 내려놓고 방 한켠의 녹음기를 바라봤다. 그제야 남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연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어머님, 아버님 제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가 와주니 든든하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민수도 퇴근 후 들어와 조용히 상을 도왔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였다. 식사 후 순자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이번에는 남편의 웃음소리였다. 지연아, 민수야, 그리고 순자야. 서로 탓하지 말고 오래 살아라. 사람의 마음은 오해보다 깊고 용서보다 따뜻하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목소리, 이렇게 맑았었나?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꼭 지켜드릴게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가족의 자리.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다. 이제 그만 그 애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너희도.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녹음기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남편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당신, 우리 이제 괜찮아요. 며칠이 지나 순자는 우체통에 꽂힌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혜송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손끝이 떨린 채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본 유언은 배우자 순자, 아들 민수, 그리고 며느리 지연에게 공동으로 효력을 가진다. 단 녹음 파일이 확인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순자는 숨을 죽였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이미 오래전에 효력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새로 갱신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그 아래에는 짧은 한 문장이 있었다. 지연은 내 딸이다. 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봉투를 들여다봤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지연을 딸로. 순자는 무너지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내 아내가 내 누이였단 말이야?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민수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녹음기를 바라봤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말이었군요.
우리 가족이란 게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고.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녹음기에 지연의 이름을 남겼는지, 왜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그 집을 팔자고 했는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네. 당신은 우리 셋을 모두 살리고 싶었던 거야. 지연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집이 사라져도 괜찮다고 하셨군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녹음기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나를 잊어도 된다, 가족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며칠 뒤 봄 햇살이 다시 거실 가득 흘러들었다. 이제 집은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따뜻한 숨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녹음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겠지.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상자를 묶고 그 안에 녹음기와 남편의 편지를 함께 넣었다. 지연이 그 옆에 꽃을 한 송이 꽂았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국화예요. 민수는 말없이 흙을 덮었다. 순자는 손끝으로 흙을 고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정말 집이 완성된 것 같구나. 벽도 문도 없지만 마음이 있으니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어머님이 지킨 거예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그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순자야. 이제 그만 울어라.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당신. 이제 그만 울어요. 나도 웃을게요. 세 사람은 나무 아래 서서 오래도록 봄바람을 느꼈다. 가족의 이름은 더 이상 피로 나뉘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이제 서로의 마음 안에 있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